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30대 여자입니다. 제 고민을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속에만 담아놓자니 너무 답답해 여기에 사연을 써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멍청해 보이더라도 들어주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나거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 정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연애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의 첫 연애는 대학 신입생 때 같은 학과 선배와 사귄 것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쭉 솔로로 살아오다가 제가 막 서른이 됐을 때쯤 한 남자가 제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자주 가는 카페의 직원이었는데 생긴 것도 훈훈하고 성격도 친절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고 성격도 완전 제 스타일이라 속으로만 찜해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커피 테이크아웃 주문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커피를 주면서 영수증도 함께 주는 겁니다. 평소에는 영수증을 달라는 말이 없으면 버려주는 곳이기에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영수증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게 예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두근거리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항상 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오던 카페 직원이라니 저는 설레는 마음을 숨기고 도도한 척하며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마자 실실 나오는 웃음을 숨길 수 없더군요. 그 상태로 회사에 들어가자 다들 뭐 좋은 일 있었냐고 물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는 이 일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말했고 직장 동료는 거기서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며 도도하게 굴라고 했습니다. 연애의 기본은 밀고 당기기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최대한 도도하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문자를 주고받다가 데이트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첫 데이트 전날 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옷도 최대한 깔끔하고 예쁜 걸로 골라 입고 데이트 장소로 갔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날 갔던 식당과 카페는 모두 제 입맛에 딱 맞으면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영화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기 전에 그가 저에게 사귀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애를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그와 연락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나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일하는 자기보다 직장에 다니는 제가 더 많이 버니까 제가 돈을 더 쓰는 게 당연하다며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저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싫은 기색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우리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냐며 감정적으로 나오고 상처받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그런 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생일날이나 기념일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가의 명품들을 선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 비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좀 자랑하고 다니자. 내 친구들은 하면서 매번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는 저 좋은 것들을 사줬다느니 비교를 하며 자기는 직업도 친구들보다 안 좋은데 친구들 만나러 가면 기가 죽는다며 우울한 척을 해대는데 그래 남자친구 기 좀 살려주자 하는 생각으로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싸우게 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20대 후반에는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상대가 없어 30까지 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생긴 지금은 빨리 결혼이 하고 싶었지만 제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얘기만 꺼내면 말을 돌리면서 주제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을 때는 화를 내는 등 결혼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초조해지더군요.
그래서 몇 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 하더라도 30대 중반쯤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3살 차이로 남자친구는 그 당시 27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저랑 길게 연애할 게 아닌 이상은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랑은 결혼하기 싫냐고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생각은 있지만 급하게는 하기 싫다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데 결혼도 그와 하고 싶은데 그는 결혼 생각이 없으니 헤어져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와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가 저에게 바라기만 하고 해주는 건 없었던 상황도 한몫했지만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한 데 크게 작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바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앞서 말했듯이 성격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걸어오는 여자도 많았죠. 그런데 저와 사귀고 있으면 애인이 있다고 거절해야 하는데 제 남자친구는 오는 여자 막지 않고 문어발을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남자친구가 계속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명품 지갑이 있었습니다. 매번 이거 너무 멋지다, 갖고 싶다 하면서 저한테 사달라고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하던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하니 그 지갑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번 정도야 뭐 너무 가지고 싶어서 자기 돈 모아서 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신발이나 가방 등 제가 사주지도 않았고 자기 월급으로 사기에는 버거운 그런 명품들을 줄줄이 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야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면 되겠지만 그렇다기에는 너무 많은 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고 의심하기 싫었지만 솔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서 그런 비싼 물건들을 턱턱 사는 것인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상한 의문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 해결되었습니다. 그와 평범하게 데이트를 즐기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기념일이고 하니 가격대가 좀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를 잡던 중 평소 양식을 좋아하던 남자친구도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간 것 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연락해볼까 했더니 폰도 두고 간 상태고 너무 안 오길래 혹시 휴지가 없는 건가 싶어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휴대용 휴지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화장실 쪽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내용을 들어보니 여자 쪽에서 남자의 약속 장소에 일방적으로 찾아온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만난다고 했더니 그 약속 장소에 찾아와서 회방을 놓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쓰는 화장실 앞에서 저러면 너무 민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남자 쪽의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화장실 가서 돌아오지 않던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 여자와 남자친구는 무슨 사이길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들이 싸우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쪽에 도착하자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여자분은 누구신데 너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그의 여자친구라고 밝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망했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 저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네가 말해보라며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요구했고 남자친구는 일단 진정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식사하던 테이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싸우던 여자분은 쏠랑 남자친구를 따라가 버렸고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다음 제 짐을 챙기러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테이블로 가니 남자친구 옆에 그 여자분이 딱 붙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다음에 이야기하고 나는 간다 하고 그대로 제 짐을 챙겨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잡더군요. 솔직히 그때 내심 저 여자를 버리고 저를 달래줄 거라고 저한테 용서를 빌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기대를 짓밟아 버리더군요. 저한테 계산서를 쥐어주며 계산하고 가라고 자기 돈 안 들고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사람이 많은 레스토랑이었고 출입구 쪽에서 싸우면 더 시선이 몰릴 것 같아 화를 참으며 계산대에서 제가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따라 나온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건 아니고 저 여자가 나 좋다고 일방적으로 쫓아오는 거라고 진짜 바람피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화가 났지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너랑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비참한 기분이더군요.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혼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집에서 혼자 술도 마시고 과자도 잔뜩 먹고 하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번호도 그냥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잊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해결하려는 저를 상황이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모르는 번호는 원래 잘 받지 않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전화한 건가 하는 기대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차단도 했지만 내심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주길 바랬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멍청했네요. 아무튼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전화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그때 그 레스토랑에서 봤던 여자라며 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남자랑 헤어졌고 당신과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는 할 말이 있다며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정하더니 몇 시까지 나오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그 여자가 제 전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간 건지 그리고 왜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가 궁금해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 여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이제 다 모였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어리둥절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전 남친이 저를 만나면서 동시에 만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다리도 아니고 문어발식 연애였던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그 사실에 치를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론이 났습니다. 제 전남친은 일부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들에게 접근해 연애를 가장한 제비짓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뜯어간 명품들만 해도 가게 하나를 차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신고를 해서 콩밥을 먹여주고 싶었지만 정말 슬프게도 저희가 기념일이나 생일마다 챙겨준 것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저희는 그에게 줬던 것들을 전부 뺐고 그놈의 주변인들에게 제비짓하고 다니는 쓰레기라는 소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물건을 전부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소문도 제대로 났는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그놈 눈에서 눈물은 뽑았는지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게 된 친목 도모였습니다. 지금은 서로 술 한잔하면서 그때 일을 안주 삼아 떠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사이다처럼 개운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끝이겠지만 아직 제 사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밖에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저는 그렇게 그놈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솔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30이 지나니 딱히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서 혼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남자 소개받을 생각 없냐고 자기 친구 중에 아직 솔로인 애가 있다고 저랑 성격이 잘 맞을 것 같다며 제게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놈과의 더러운 경험 이후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태였지만 원체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동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사 사람이 아닌 타인과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 새롭고 기분이 꽤 괜찮더군요. 거절을 못하고 얼떨결에 나가게 된 자리였지만요. 소개받기로 한 날이 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다음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제 소개팅 상대는 생긴 것도 말끔했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직장 동료의 말처럼 서로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영화나 노래 취향도 비슷해 앉은 자리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있었던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날은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서로 취미와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굳이 사귀지 않고 친구로 지내도 정말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니 직장 동료가 친구에게서 들었다며 내 말이 맞지? 둘 다 잘 맞잖아 하며 말을 걸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 상대였다고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하자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잘 되면 다음에 밥 한번 사라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웃으며 대답하고 그 뒤로도 그 남자와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가 그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연애보다는 정말 친구 같은 연인 사이로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언제 봐도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당연히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는 저번 제비처럼 저한테 고가의 물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기미도 없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로 서로 의견이 일치했고 빠른 시일 내로 양가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고 상견례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상대가 있다고 하니 당연히 좋아하시면서 언제 한번 소개시켜달라고 성화였고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그쪽 집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서로의 집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온화하신 성격이셨고 특히 어머님 쪽이 남자친구와 성격도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자 하니 남동생이 한 명 있지만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간 날 약속이 있어 그 자리에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뵌 후로 며칠 뒤에는 저희 집으로 남자친구를 초대했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눈치셨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보고 난 후로는 정말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댁 어른 되실 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좋았다고 말했고요. 그 뒤로도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일정도 맞추고 집이나 식장 등을 알아보고 다니며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드레스도 고르고 반지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고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남동생도 처음 보게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실수를 할까 긴장이 돼서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먼저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약속 시간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동생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을 했다더군요. 일단 먼저 온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성격이 모난 편이 아니라 다행히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술도 조금씩 드시고 분위기가 완전 풀렸을 때쯤 남자친구의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를 등쳐먹었던 그 제비가 제 전 남자친구가 그의 동생이라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의 동생이라니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놈도 저를 보더니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인사를 건네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며 눈짓으로 신호를 줘서 전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자기도 어지간히 놀랐는지 저를 순순히 따라오더군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서로 모르는 척 하자고 그때 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자기가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저딴 말을 짓거리나 싶기도 하고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모르는 척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한두 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남편의 동생이니까 보기 싫어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어떡하나 너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놈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냐고 저와 다른 여자들에게 했던 짓들을 까발려서 쪽을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겨우 찾은 마음에 쏙 드는 결혼 상대를 잃게 생겼으니 너무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그놈은 계속 저랑 자기만 모르는 척하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살살 꼬시더군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 무교인 저도 신을 찾게 되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저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결정한 저는 화장실에 들러 손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은 뒤에 상견례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난하게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과 그놈과 형제면 제 남자친구도 바람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신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너무 힘든 선택이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놈과의 일에 대해 다 이야기해버리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깨진 거니 직장 동료도 당연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가 제비에게 당했던 이야기가 회사 내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제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도망가듯이 이직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남자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파토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제가 너무 찝찝하고 서로 납득도 못해서 서로 감정만 잔뜩 상할 게 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제가 두 눈 두 귀를 막고 모르는 척 결혼을 진행하는 방법인데 시댁에 갈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놈의 얼굴을 봐야 할 것을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화병으로 단명할 것 같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놈 성격상 서로 모르는 척하자고 합의하고 결혼을 하면 아닌 척하면서 제 성질을 긁어대게 뻔한데 미래의 저를 위해서라도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남자친구에게 그의 남동생이 저한테 한 일에 대해 말하고 결혼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가 언제 어떻게 그에게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말한 다음에 과연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어서 가장 결과를 알기 힘든 방법입니다. 상견례 이후로 제가 결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자 남자친구는 제가 상견례 날에 무언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은 하고 있는 눈치지만 그 원인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뒤로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를 놓치면 제 인생에 결혼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 더 고민이 되네요. 지금이 아니면 너무 늦어버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